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는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뭐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소득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세요?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실현하는데 왜 뉴딜 정책을 실현했을까요? 그때 가장 기본적인 이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대량 생산돼서 대량 생산은 대량 소비를 만들어 오는데 대량 생산이 되는데 소비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래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소비를 할 수 있게 꾸려줬습니다. 근데 이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해요? 농업의 대전환을 통해서 이뤘죠. 미국의 니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로봇 시대. 지금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의 뭐 한 70%? 80%가 다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도 이제 이 대규모 공장들은 이제 다 로봇들이 하는데 그 전에 다 이 사람 노동자들이 하던 일이었는데 이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지?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계화가 되어서 대량 생산은 여전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해졌고 이 대량 생산이 됨으로써 가격도 낮춰졌는데 이걸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 소위 1대 99로 나눠지는 이 사회의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기본적인 이 소득을 주자라는 건데, 근데 그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AI하고 이세돌 구단하고의 바둑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뭐 4대1로 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이세돌이 AI에게 이긴 유일한 인간이다 뭐 해가지고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은 이세돌은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수련을 통해서 기본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건 다 대가가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AI는 어떻게 공부했나요? AI는 대가를 수많은 기보들 뭐 인류 2000년의 역사에서 이 모든 기보가 이제 그 AI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I는 그 대가를 지불했나요? 안 지불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일단 막 지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생각해 봅시다. 땅이 있어. 땅이 누가 땅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해서 거기서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땅은 누가 만들었나요? 지금 이 땅 주인이 원래 땅을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땅이 있었어요. 땅 주인은 거기다 개발 비용을 낸 거야. 개발 비용을 내서 이익을 받았어. 그럼 그 개발 비용에 따른 이익은 받아도 되는데 원래 땅이 자연이 갖고 있던 그 가치는 땅 주인이 아니죠. 그 다음 또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공기를 팔잖아요. 맑은 공기. 그 맑은 공기를 파는데 그들이 그 맑은 공기를 팔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 원래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들이 얼마나 뭐 투자를 했나요?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태어나기 때부터 이런 보편적인 인류의 자산들 이걸 공통부라고 하는데 인류의 이런 그 기본적인 공통부 이것은 모든 인류가 n분의 1을 나누자.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인류의 수많은 정보, 지식도 들어가는 거고 이게 다 공통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n분의 1로 사람 숫자대로 나눠서 가져가자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이 기본소득에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성의 원칙이. 무조건성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재산이 있건 없건 소득이 있건 없건 주자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학교 무상급식 논쟁 때 아니 이건희 소장한테도 무상급식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결론은 뭐였죠? 이건희 손자에도 무상급식을 주고 대신 이건희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소득이 많건 적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실제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 이미 그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이 기본소득을 같이 n분의 1을 나누고 그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라. 뭐 이겁니다. 두 번째, 보편성의 원칙입니다. 보편성의 원칙은 뭐냐? 그가 노동을 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간에 주자는 겁니다. 아, 일하지 않는 사람을 왜 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서 가르쳤는데,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 성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뭐야? 일하고 싶어, 일자리를 갖고 싶어,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일을 못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법칙은 뭐냐? 개별성, 개인에게 주자라는 겁니다. 아까 그 농민수당처럼 가장에게 주는 게 아니라 경영주에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자. 개별성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줘라. 매달 주거나 격월로 주거나 분기별로 주거나 단기별로 주거나 1년에 한 번 주더라도 정기적으로 주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뭐냐? 현금으로 줘라. 현금으로. 네. 요 5가지 법칙이 있고 또 하나의 법칙화 될 뻔하다 법칙이 못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충분성의 법칙이에요. 기본소득이면 이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한 돈을 줘야 된다 했는데 그 충분성의 법칙은 논란 끝에 원칙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 그 경제적 조건이 되지 않는 나라에서 충분성의 법칙을 고집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작은 단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라는 것이 기본소득, 그래서 5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농민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원칙을 갖되 부분소득 또는 참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본소득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농민 기본소득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가 기본소득, 한 집당 주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주장했던 분은 김성훈 장관이 주장하셨고 농가당 50만 원 주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정은 농가당으로 돼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주장하셨고, 근데 농가당 농가 기본소득의 문제점은 뭘까요? 가장이 자기네 집 구성원들하고 나누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그건 다 가장이 받았습니다. 남은 집도 있고 보니까 그냥 가장이 꿀꺽하는 집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요. 개별적으로. 그 다음엔 우리가 얘기한 게 농민 기본소득이 있고, 농민 기본소득은 제가 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농민당 줘야 된다는 거예요. 농민당. 그 다음에 근데 이 농민당 줄 때 몇 가지 우리가 그럼 농민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누구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민의 정의는 3가지를 가졌습니다. 3가지를 어떻게 가졌느냐? 첫째, 농가 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사람.
농가경영체 등록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농가경영체는 경영주만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나 남편 또는 아들, 딸 또는 이주 노동자들까지 다 이 경영체 등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 모두에게 준다. 두 번째, 농가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 농가경영체 등록은 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하거나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 청년기농자들 같은 경우에는 농가경영체 등록을 못해 농사를 짓는데 왜? 이 농지를 팔 때 임대를 주면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농사는 짓게 도지를 받아 주되 임대 계약을 쓰질 않아. 그래서 농사는 짓기는 짓되 이 농가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마을위원회를 꾸려서 마을위원회에서 저 청년은 우리 마을에서 벌써 2년 전부터 와서 농사 짓던 사람 마을위원회에서 인정해주면 농민으로 하자는 겁니다. 농민 기본소득을 지불해 주자는 겁니다. 세 번째, 수십 년간 농사를 졌어. 농사는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안 돼서 이 농사를 못 짓는 고령농들. 이들에게는 그런 농사를 이들이 지금 짓지 않기 때문에 농민 기본소득을 지불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농해가치를 얘기했죠? 농해가치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농민 아닙니까? 즉, 농민은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공익적 기능을 수십 년간 담당해왔는데 이들이 농사를 그만두면 소위 퇴직을 하게 되면 마땅히 뭐가 가야 돼? 퇴직금과 연금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농민들에게는 퇴직금과 연금이 가나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을에서 저분은 우리 마을에서 20년, 30년 이상 농사 지신 분이야 라는 걸 인정하면 그분들에게도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이 농민 기본소득이 세 가지 원칙인데 이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자는 걸 그 몇 년 전에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농민의 개념, 농민이나 이러이러한 사람 농민이다 할 때 이주노동자도 농민으로 해야 된다. 이 개념을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얼마나 줘야 되느냐? 농민기본소득 저희는 지금 월 30만 원을 얘기합니다. 월 30만 원은 어떤 근거에서 결정된 거냐? 아까 여러분들 도시 노동자와 농민과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소득 격차가 있냐면 약 한 평균 잡아서 120만 원의 소득 격차가 납니다. 120만 원의 소득 격차 중에서 저희가 약 4분의 1이면 30만 원입니다. 4분의 1 정도, 30만 원 정도를 농민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0만 원의 결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3헥타르 이상의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 전체 농민들이 1년에 평균 농업으로 버는 돈이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 농민들은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농민이 3헥타르 이상의 대농 기업농들이 포함된 거예요. 대농 기업농을 뺀 나머지 요 사람들 2헥타르부터 이 밑에 이 중소가정농들이 버는 돈은 얼마냐? 농업으로 버는 돈 750만 원입니다. 또 하나 할까요? 1헥타르 미만의 농가들이 이들이 농업으로 버는 돈이 얼마냐? 450만 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저희가 농민당 30만 원 하면은 한 농가가 평균 2.3인입니다. 한 농가 평균 2.3인이면은 그 30만 원씩 지급을 하면 1년에 약 한 750만 원 내외의 농민 기본소득이 지급이 돼요. 그럼 750만 원 내라는 건 뭐냐? 이 중소가정농이 1년에 버는 이 돈에 해당합니다.
결코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에서 약 30만 원을 결정했고, 이 30만 원이면은 이 농민 전체 숫자가 우리가 한 225, 230만 명인데, 농가 경제 등록된 사람들, 거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고령자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보면 한 170만 원, 18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약 한 7조에서 8조 사이면은 모든 농민들에게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민 기본소득의 이 7조, 8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농정 예산을 5%로 늘리겠다는 게 있었어요. 요번에 총선에서 통합당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전신 통합당이 농정 그 공약을 할 때 5%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을 5%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5%로 더군다나 늘려야 되느냐? 이명박 정부 때 전체 예산이 약 6.5% 증가했어요. 국가 예산이. 농업 예산은 얼마 증가했느냐? 약 2.8% 증가했어. 그러면 약 3.7%가 마이너스 된 거예요. 2.8%가 증가 아니라 전체 국가 예산 증가인 거 보면 3.8%가 농경 예산이 마이너스 된 겁니다. 줄어든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떻게 됐냐? 전체 예산이 4.2%가 증가했는데 농경 예산은 얼마를 증가했느냐? 약 한 1.2% 증가했어요. 그러면 뭐야? 약 한 3%가 마이너스 된 거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좀 다른가? 문재인 정부는 전체 국가 예산이 한 무려 8.6%가 증가했어요. 근데 거기서 농경 예산은 약 2.8% 증가하잖아요. 약 6%, 5.8%가 경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 예산을 5%로 늘려도 이게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공약이기도 하지만 현재 이 농경 예산의 이 예산 증감을 보면 이거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5%가 되면 현재 농경 예산이 약 15조 돼요. 5% 되면 약 한 10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10조는 한 7조에서 8조 정도를 농민 기본소득으로 지출해주고 나머지 한 2조 되는 돈은 공익청심부제에 더 확대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돈은 애초부터 증액되는 이 돈은 목적을 딱 규정해서 다른 걸로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농민 기본소득이 이루어지면은 농민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변화가 올까? 농촌 사회는 어떤 변화가 올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일단 농민들은 왜 나이 80에서 꼬부라진 할머니가 끝까지 가서 이 호미질을 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450만 원 받고 750만 원 이것까지 잘 안 돼. 그래서 다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 규모를 늘려가는 거고 규모가 늘리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삶의 여유가 없어지고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이 농민 기본소득으로 들어온다면은 생존을 위한 농사에서 뭘로 바뀔까요? 행복을 위한 농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농민의 삶의 질이 바뀌는 생존을 위해서 가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이 농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부권을 되찾아올 수 있어요. 농부권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종자권과 그 농법 선택권. 그러니까 종자는 지금 여러분들 원래 농업이라는 건 다 씨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를 져서 좋은 씨를 받아서 내년에 그 씨를 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종자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다국적 기업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나라 종묘상 다 다국적 기업의 소유입니다. 종자권을 선택할 수 없어요. 왜? 한번 사왔잖아요. 그 많이 달려서 그 다음에 거기서 씨를 받아서 하면은 이들은 이미 그 다음 해 농사에서는 열매가 10분의 1로 줄어들게끔 그 종자를 개량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종자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또 그 종자는 또 병해충에 약해. 그래서 또 농약을 사야 돼. 그 종자가 제대로 되려면 또 거기에만 비료를 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농부가 갖고 있는 이 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농민 기본소득이 실현이 되면은 농부가 종자권을 다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까지 그래서 그 종자에 따른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를 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농부가 스스로 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은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92%에 해당하는 중소가족농들이 바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바로 이 기본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기후위기가 가져오니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로컬 푸드 시스템이 더 견고화되고 활성화되는 기틀을 이 농민 기본소득이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장이라기보다 그 기초공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품목 소량 생산 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고, 그래서 지역 경제에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귀농귀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960년대부터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로 하는 인口인구가 평균 50만 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다시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가는 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3년 동안에 평균 50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에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 한 2만 5천 명, 그 다음에 귀천자들이 한 47만 명이 좀 넘어요. 그래서 이들이 합쳐서 한 50만 명 되는데, 어쨌건 이들 귀농자나 귀천자들 합쳐서 39 이하의 소위 젊은 세대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50%. 귀촌이 나이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무언가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귀농하고 귀촌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뭐냐? 정착금이 없다는 거예요. 정착. 여러분들 농촌에서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한 농가가 100만 원이면 삽니다. 매워요. 그러면 2.3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약 한 7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 60만 원, 6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1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자기가 조금만 움직여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면은 조금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소농들이 한 1년에 한 450만 원 벌어요. 그러면 1년 자기가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녹색평론에 그 편집되었던 김종천 선생님이 늘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전 국민 기본소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민 기본소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실현돼야 된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자기 삶을 갖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장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농민 기본소득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현재 농민 기본소득은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월 말에 입법안을 제출하고, 그래서 그 농민 기본소득의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국회의원들 한 100명 정도 되는 농촌에 기반을 둔,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 찬성을 하는
한 100명 되는 여야를 막론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농촌으로 내려와서 이 일에 같이 동참하고 우리의 농해 가치를 활성화시키고 바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 마칠까요?